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권성동 대표의 입장과는 달리 당 내부의 분란의 조짐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이 신경전, 이른바 당협 쇼핑 논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연일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측근에게 이른바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을 말하는 게 이율배반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정미경 의원은요, 이 본인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서 나는 여기저기서 떨어졌던 인물이다. 내가 어떻게 공천 쇼핑을 한 거냐 라면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모두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다들 하고 있는데요. 이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갈등, 이 당내 갈등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이 몰락의 위기까지 가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6년 전 있었던 옥새 파동이 떠오릅니다. 공천권을 두고 친박 세력과의 갈등으로 당시에 김무성 대표가 공천 후보자 추천서에 날인을 거부하고 본인의 지역구로 홀연히 내려가 버렸던 사건이죠. 쭉 가라니까요. 부산에 계속 계시는 거죠? 최고위원회는 소집한 바 없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서울로 올라가서 오후에 당사의 대표방에 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라 김무성, 뛰어라 국회야. 원유철도 뛰어라. 대변인님, 이게요, 이 당시에 이른바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러면서 굉장히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했던 사건이에요. 자, 박 전 대통령의 임기 후반이었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확대되면서 집권 여당이 한 달 만에 총선 2년을 앞두고 지금 비슷한 또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만 국민의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여당은 어쨌든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국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출범 초기에 그리고 어쨌든 지방선거까지 크게 이긴 정당에서 왜 저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공천권 이제 얘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어렵고 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왜 국회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2년 후에 자기들의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투느냐.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그 정치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꼭 2년 후에 공천권 때문인 건지 아니면 현재 이준석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갈등인지 이런 거는 이제 국민의힘 안에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요. 우크라이나를 왜 갔지? 그리고 오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정치권의 인사가 워싱턴이나 이런 해외를 방문을 하면 굉장히 외교를 잘하고 있구나, 우리 국격을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양새가 좀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갑자기 또 육모방망이 비슷한 거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적절한 처신인지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전반적인 정치 피로감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변인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는지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땐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긴 건 좋지만 지금 저런 당내 공천권 싸움을 지금 할 때냐 이런 내용이 저기 반영이 됐다라고 해야 될지 이건 염두하고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저는 저런 여론조사 중요하다고 봐요. 네. 단순한 숫자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겼지만은 국민의힘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송영길, 이재명 후보 이런 그 정치인들이 정말 내로남불식의 출마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워낙 그냥 소위 그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정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긴 거죠. 그런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새로 출범한 그 동력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지선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가 보더라도 좀 실망스러워요. 예, 지금 이게 대통령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정당에서 정치권에서의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굉장히 지금 위기예요. 네. 그다음에 남북 문제도 완전히 위기입니다. 외교안보 군사 측면에서.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국회 부의장, 당대표,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들이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되나. 공천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각 정당의 공천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을 수 있죠.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선거 때 제대로 된 인물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반적인 민심이지. 네. 뭐 공천 시스템 가지고 당 안에서 지도부끼리 싸우고 이거는 네. 정말 안 보이게 싸워야 돼요. 이렇게 페이북을 통해서 싸우고 공천 쇼핑이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열불나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패널께서 유난히 신랄한 비판들을 해주셨는데 여야 각 정당이 이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갑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